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갖고 있는 재산과 부채는 죽게 되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욱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속인은 이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활의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이 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법적 해석과 그리고 과세 기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에 앞서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제조업 A 대표는 자산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표님이 결국 20억 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증설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 20억을 얻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겠죠. 결론적으로 자산 10억과 부채 20억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산과 부채는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됩니다. 이때 단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서 결국 부채 10억만 남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속인들에게는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아 이대로 자산과 부채가 상속이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을 어떻게 할지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단순 승인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게 바로 단순 승인이고요. 그리고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상속 포기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상속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더욱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단순 승인을 선택하겠지만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더욱 많게 되면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상속 부채가 많았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의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고유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고유 재산과 상속 재산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상속 재산은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고요. 고유 재산은 상속과는 무관한 상속인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수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고요.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고유재산이 되는데요, 상속인의. 여기서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때 청약서에 보게 되면은 이 상속인을 누군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법정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결국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을 하거나 혹은 수익자 지정을 계약 체결할 때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금이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인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모두 지정할 경우에 이럴 때에는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은 수령하기가 어렵고요.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 가해 차량에 가입한 보험사로 받는 보험금도 바로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사망보험금, 과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도 아버지, 수익자도 아버지인 케이스입니다.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한 케이스인데요. 이때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를 아들로 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이 아들인 상속인의 이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결국 간주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인 경우인데요. 이때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 이 사망보험금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줬다. 결국 증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계약자를 아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를 아들로 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가 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이 사망보험금도 아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에는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계약자인 아들은 수익이 발생해야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부채가 많아서 우리 자녀한테 혹은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을 상속을 해주고 싶다. 거기에 세금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상속 수익이 있는 상속인을 계약자의 수익자로 두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됐을 때에는 세금도 면제받고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상속 포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사망보험금인데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가장이 유고 시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데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확보할 수 있겠죠. 상속 포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망보험금, 아마 소중한 유산일 겁니다. 주변에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요. 이 소중한 유산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플랜으로 재산도 지키고 그리고 절세도 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